인공지능 분야 중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규칙을 찾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음 센서와 진동 센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이 현재 이상인지 아니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런 소음이나 진동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센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호텔을 예약하는 정보라든가 상품을 구매한 정보 또는 농수산물의 어떤 가격 정보, 이러한 것도 모두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센서로 간단히 예를 든다면 이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가 이러한 파형을 그릴 때 이때는 이제 정상이라고 우리는 Y 값을 줬습니다. 즉, 이 기존에 들어온 데이터가 정상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주의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이 기계가 이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X값에 따라서 Y값을 미리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파형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상이다, 주의해야 된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별해내는지 이 부분을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과 호텔 예약이나 상품 구매 또는 농수산물 가격 정보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과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에서 정상 그래프와 이렇게 주의 그래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는 피처 또는 특징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상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해서 위아래로 이러한 파형을 그리고 있고요. 주의 그래프는 0보다 큰 위의 단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심각은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진동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특징인자, 즉 피처를 무엇으로 하면 정상과 주의와 심각이 구별이 될까요? 네, 먼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보니까요. 정상인 경우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와 아래가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의 같은 경우는 0보다 더 큰 1 정도 되겠네요. 1 정도 선에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평균을 만약에 구하면 일정 구간의 평균을 구하면 정상의 평균과 그 다음에 주위의 평균은 확실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1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별 평균을 구하면 그 차이는 확연히 구별이 될 겁니다. 즉 평균이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정상과 주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각 단계는 평균을 구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각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하고 있고 이렇게 변동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상과 심각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연치 않게 정상과 심각의 비슷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변동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평균이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정상과 주의는 구별이 되는데 심각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징인자를 또 찾아야 되겠죠. 어떤 특징인자가 이러한 정상과 심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분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 값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분산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분산을 이용하면 정상과 심각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징인자를 평균과 분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정상과 주의와 심각이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엇을 하는 게 더 좋은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기계 분야라든가 토목이나 건축, 주로 공학 분야에서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겠고요. 또는 호텔 예약이나 상품 구매, 이러한 서비스나 제품 개발 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특징 인자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현재 상태, 즉 호텔 예약을 했을 경우에 이 고객은 취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취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는 상품 구매 정보는 다음 달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은 이러한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하는 피처를 선택하는 것과 과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소음과 진동 이런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상, 주의, 심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평균값과 분산값을 구해서 구별을 해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평균과 분산값을 X하고 Y축에다 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심각은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왜냐하면 평균, 정상과 심각은 평균은 비슷하게 겹칠 수 있지만 분산값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정상과 주의는 분산이 비슷할 수 있지만 평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이러한 특성 공간, 피처 스페이스에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즉 시각화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구별이, 그룹핑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평균과 분산이라는 두 가지의 피처를 잘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찍었는데 심각과 정상이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가 겹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피처를 잘못 선택했다. 다른 피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과 분산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특징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머신러닝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 모델은 심각과 정상과 주의를 구별하는 이 선이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공간을 구분하는 선긋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특징 공간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가 심각인지 정상인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기계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지금 현장에 설치한 후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정한 구간의 평균과 분산값을 구해서 그것을 여기다 찍어보니까 이 공간에 찍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기계는 어떤 상태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심각한 상태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람을 울리고 엔지니어한테 또는 유지보수하는 사람한테 빨리 가서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즉 센서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일정한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가지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어떠한 특징을 뽑는 게 중요할까? 이 부분이 결국은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합니다. 즉 어떤 기계 분야에서 소음과 진동을 이용해서 한다. 그것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기계를 전공한 또는 기계 분야에 오래 있었던 직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텔 예약이나 또는 뭐 판매, 이 부분은 또 기획이나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을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이해, 즉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도메인과 융합이 돼야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알고리즘만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머신러닝은 좋은 피처, 아까 평균과 분산이라는 피처를 선정했듯이 좋은 피처를 선정한 후에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제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가베이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기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그것을 가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에 대한 수집 또는 분류, 가공 이러한 부분들이 머신러닝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 분야를 잠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정비 기술이 주로 예방 정비, 즉 정기적인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의존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예방 정비를 더 넘어간 예측 정비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계가 고장난 이후에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날 확률이 높다거나 고장날 것으로 예측하면 미리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마케팅 분야나 인사 분야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퇴사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이러한 것도 인사팀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미리 예측하고 미리 상담을 하고 하는 형태로 사전에 어떤 사고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이러한 분야들이 점점 머신러닝이 산업에 융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지금 가고 싶은지 또는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야에 모두 다 보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이러한 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하나씩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